안녕하세요. 필도TV의 제이정입니다. 저희 시청자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잘들 계셨죠? 오늘은 해변이 아닌 강가에 앉아서 한잔 하면서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께 경치도 좀 보여드릴 겸 해서요.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는 여기 필리핀에 살고 계신 대다수의 한국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리핀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교민들과 필리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한 특정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 여기 계신 교민분들이나 앞으로 필리핀에서 사업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길 바라는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민다나오 수리가오에서 내가 만난 한국인과 필리피나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들에게 당한 것은 저뿐이 아니었어요. 세부에서 물건을 받는 회사, 그리고 산지에서 물건을 공급하던 필리피노까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부에 있는 저희가 납품하던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 물건을 받은 후 하루 이틀 안에는 물건값을 다 입금해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띵했죠. 그리고 거래처가 한 군데가 더 있었는데 한국분이 세부에서 개인적으로 저희 물건을 받아 판매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도 전화를 해보니 물건값은 거의 다 보냈고 잔금 얼마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것도 그 사람이 돈이 급하다고 하니 은행이 아닌 에밀리얼로 송금해달라고 해서 그리로 계속 보내주고 있었다는군요.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 여기 필리핀에서는 은행 말고 개인 거래를 대신해주는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에밀리얼, 시부아노, 팔라완 이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온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물어봤죠. 업체에서는 돈을 다 보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리고 에밀리얼로 돈을 받으셨다면서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펄쩍 뛰는 거예요. 그럴 리 없다고. 착오가 있을 거라는 거죠. 아마도 그 업체 사장이 착각을 했든지 아니면 그쪽 격리 쪽에서 분명 무슨 착오가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 있는데 자기가 돈이 급해서 에밀리얼로 조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은 이익금 정산해서 나중에 본인 이익금에서 차감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제가 정산을 해보자고 할 때부터였어요. 저는 그에게 그럼 지금 업체에 전화해 보세요. 업체에서는 분명히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다 송금해 주었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당당하게 세부에 있는 업체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쪽 저쪽 서성거리며 자기 화났다는 식으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서 전화를 끊고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저쪽 세부 업체에서 사장이 말하기를 자기가 착각하고 저에게 잘못 말한 걸 수도 있으니 다시 확인하고 전화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업체에게 이런 얘기 하기 싫습니다. 서로 못 믿는 것 같고 업체가 봤을 때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알아서 좀 일 좀 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글을 좋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사람의 기가 막힌 사기 수법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나가자마자 곧바로 세부에 있는 업체에 전화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쪽 사장님은 그런 전화 한 적 없고 온 적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정을 말해주었죠.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그런 통화 한 적 없다는 겁니다. 금방.
그래서 저는 그 세부에 있는 사장님에게 여기에 있었던 전후 사정을 모두 다 말을 해주었어요. 그런데요, 그쪽에서 하는 말이 더 과간이었습니다. 세부에 계신 업체 사장님 하는 말, 사실은 그 사람이 말하길 제가 매일 의심만 하고 물건 사입비도 잘 안 줘서 물건은 기다리고 있는데 물건을 자유롭게 많이 보낼 수가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내는 양도 자기가 삽이 다 털어서 물건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하고요. 그러니 세부에 있는 사장님이 물건 구매비를 성금으로 투자해 주시면 물건 보낼 때마다 투자하신 금액을 조금씩 차감해 나가면 될 거라면서 성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부에 있는 사장님은 여태까지 물건도 잘 납품해 주었고 물건 질도 좋고 하니 그 사람 말을 승낙하고 돈을 2차례에 걸쳐서 돈을 입금을 해줬다는 거예요. 물건 성급금으로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제가 준 돈으로 물건을 사서 입금받은 돈도 저에게 주지 않고 가지고 있고, 세부 회사에서는 물건값을 성금 입금 받아서 그 돈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제 생각엔 현지에서 물건을 공급해주는 필리핀어들에게는 물건값을 잘 지불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세부 업체에 있는 사장님에게 말했죠. 사장님, 이거 뭐가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처음부터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기로 했었는데 왜 제 허락도 없이 개인적으로 송금을 해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들어온 물건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거 물건값 송금하지 마시고 홀딩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사장님과 저의 돈을 가지고 있으니 매일 들어오는 물건값을 절대 송금해 주지 마시고 핑계를 대서 제가 들어간 물건값과 사장님이 보내주신 선입금 금액이 다 회복될 때까지 어떻게든 핑계를 대시고 지금 물건이 많이 필요한 시기니 물건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물량이 더 늘수록 조만간 선입금을 더 많이 해줄 테니 지금 물건 좀 많이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서로 모른 척 하기로 했습니다. 통화한 내용도 없던 걸로 모른 척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꼭 좀 할 말이 있으니 좀 와달라고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죠. 저는 이런 일로 사람 의심하게 되는 것도 싫고 사실 나이트클럽도 바쁘고 하니 이런 일까지 신경 쓰고 하니 피곤해서 더 이상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사장님이 알아서 운행하시고 제가 들어간 그냥 물건값만 나중에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관계를 끊었죠. 이 사람 표정은 서운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아주 기분이 좋았겠죠. 그리고 제 생각엔 저에게는 더 이상 돈을 해먹을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저에게 금액이 커지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거의 관 쪽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과의 제 관계는 아주 가까운 관계라는 걸 매일같이 봐왔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현지 물건을 공급하던 현지인들을 만나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들 한 파스 두 파스 미수가 깔려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화를 냈죠. 왜 외성을 줬느냐고. 이 친구들 하는 말, 그 사람은 저랑 사업 파트너이고 저희 가게도 같은 파트너로 사업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제게 남은 일은 그 사람을 어떻게 응징해주는 일만 남았고 또한 이 사람들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일만 남았죠.